초고령 사회를 진입하면서 내 주변에도 고관절 앓는 사람이 많아요. 앉아 있을 때 고관절을 구부려야 되고 설려면 고관절을 펴야 되고 조금씩 움직이지 않으면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꼼짝없이 이제 누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망까지 이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고관절 골절이 생긴 분 중에서 한 17%가 1년 내에 돌아가신다고 나오더라고요. 암보다 사망률이 높아. 맞습니다. 어떤 자세가 특별히 안 된다거나 내가 좀 이 검사를 받아봐야 될까? 양반 다리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이게 안 된다. 자, 김철중의 이름은 낳는다. 이 고령 인구가 늘면서 이제는 노년기에 스스로 잘 걷고 잘 움직이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 핵심에는 바로 우리 몸의 튼튼한 기둥, 고관절 건강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고관절 건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관절 분야의 명의로 꼽히시는 김상민 고려대학교 고려병원의 정형외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직 고관절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고관절은 뭐예요? 그리고 고관절 그러면 이제 엉덩이 관절이라고 표현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의 중심축이 되는 머리부터 이제 척추 여기서부터 나가는 첫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쓰지 않고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우리 몸의 첫 관문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의 뼈대의 중심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머리에서부터 척추, 골반까지는 사실 움직임이 거의 없는 뼈지 않습니까? 그 뼈가 처음 움직이는 관절이니까 어떤 움직임을 하더라도 사실 고관절을 움직이지 않으면 전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진입하면서 내 주변에도 고관절 앓는 사람이 많아요. 그 주로 대표적인 고관절 질환이 뭐가 있을까요?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이제 골절이 정말 가파르게 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관절염이 또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뼈가 죽는다 그러면 좀 굉장히 겁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혈성 괴사라고 부르는 고관절 괴사 그렇게 세 가지가 아마 가장 흔한 질병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은 걷고 서고 앉고 이런 전반적인 거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반적인 게 문제가 많이 생기죠. 앉아 있을 때 고관절을 구부려야 되고 설려면 고관절을 펴야 되고 걸으려면은 고관절이 벌어졌다 낮았다 외전 내외전 그러니까 조금씩 움직이지 않으면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꼼짝없이 이제 누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와상 상태로 지낸다 그러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망까지 이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고관절 골절이 이제 어르신들 사이에 너무 많아지니까 고관절 골절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신 네. 분들은 꼼짝이 누워 지내셔야 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나오는 최근 들어 나온 발표도 보면은 고관절 골절이 생긴 분 중에서 한 17%가 1년 내에 돌아가신다고 나오더라고요. 17%? 예, 굉장히 높습니다. 암보다 사망률이 높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누워만 있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좀 우울해지고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은 환경의 변화에 생각보다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 2주만 누워 계시면 여기가 어딘지, 시간이 몇 시인지 그런 착란 현상이 오르는 걸 선망이라고 그러는데 선망이 2주만 지나도 금방 오세요. 그래서 그러시게 되면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선망, 치매 같은 정신과적인 영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죠. 보통 그 관절염 그러면은 무릎 관절염을 다들 생각할 텐데 고관절에도 관절염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70대 정도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고관절의 유병률은 무릎보다 훨씬 낮았거든요. 근데 이제 관절염이라는 거는 뼈의 약한 정도도 굉장히 관련이 깊고 근육도 관련이 깊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70세를 넘어가면서 고관절 관절염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나이가 70세 이상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가장 빈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분이 바로 고관절이 되겠습니다. 보통 어느 부분에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프면 딱 무릎을 만지시거든요. 그 무릎은 이제 붓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금방 아세요. 근데 고관절은 우리 몸의 관절 중에서 이제 침묵의 관절이라고도 불리는데 관절 내에서? 고관절은 깊습니다. 이게 예.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 네, 잘 모르게 되나? 그래서 교과서에서 표현하면 이제 C 알파벳 C라고 표현하는데 요렇게 아프시다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하다가 요렇게 요게 이제 C라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넓게 만드십니다. 이게 허리 통증이 아닐까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것 오인 많이 같거든요. 하시죠. 대부분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갔더니 실제로는 고관절이 문제였다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또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보면은 실제로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데
고관절이 아프다고 말씀하신 분은 70%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여기 허리,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배 주변, 무릎까지 아주 굉장히 넓은 부위를 아프다고 하셔서 정확하게 꼭 집어서 말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았다. 그 우리 보통 무릎 관절염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의자에 앉지 않고 왜 쭈그려서 일하고 막 이래서 많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고관절은 생활 자세랑 좀 관련 없어요? 생활 습관하고는 아주 많은 관련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무릎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업어서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O형인 분들이 체형적으로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쪼그려 앉는 거, 절하는 자세, 그런 거에 무릎에 체중 부하가 많이 가는 생활을 하면서 이제 무릎이 닳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60대 이전에는 무릎 관절염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고관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비교적 관절의 안정성이 좋은 형태에 속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버스 키우면서 다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개구리처럼 벌려지면 관절의 안정성이 좀 좋아집니다. 고관절 같은 경우는 연부 조직의 역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뼈가 굉장히 중요한 관절이라서 뼈가 약해지는 70대 이후로 본격적으로 관절염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은 주변에 근육들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열심히 키우면 그 무릎 관절이 좀 보호되는 효과가 있지만 고관절은 주변에 무릎으로 뭘 강화해서 이 고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군요. 예. 그럼 앞으로 무릎 관절보다 고관절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네요. 지금 증가 속도를 보면 고관절 관절염 환자가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 이것도 관절염이 엄청 심하고 막 붙어가지고 막 움직임도 둔해지면은 인공관절 하게 돼요. 그런 경우가 많죠. 이제 관절염이 심해지면 완전히 심해지면. 네네. 그러니까 골반뼈랑 허벅지 뼈가 만나서 생기는 게 고관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반 쪽, 그다음에 허벅지 뼈 쪽, 이쪽에 이제 손상된 연골이나 뼈는 갈아내고 거기다 인공관절을 심어주고 이제 세라믹이라든지 플로에치럴 같은 그런 부품을 넣어줘서 관절의 기능을 만들어주는 거죠. 몇 년 써요? 고관절, 인공관절 넣으면? 지금 현재 이제 가장 업그레이드된 그런 재질이 나온 지가 이제 20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20년 이상을 써보니까 생존율이 90%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30년, 40년 썰 확률도 아마 굉장히 높을 거다. 인공관절의 이 관절 운동 범위는 어느 정도예요? 등산 다닐 수 있어요? 그럼요. 아, 그래요? 인공관절의 가동 범위는 정상적인 관절에 거의 육박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수술을 하고 얼마나 있다가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야? 이제 현대의학은 많이 발전을 해서 지금은 수술하면은 네. 그 다음날 바로 걷습니다. 바로요, 다음날? 네. 그러니까 수술을 하다 보면 사실 고령이신 분들은 체력적인 부담도 되고 후유증에 대한 부담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마음 편하게 수술을 받아도 괜찮겠네요. 네, 고관절 수술하면 엄청 큰 수술로 생각하시고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데 지금은 수술 시간이 대부분 1시간 이내에 끝납니다. 와. 다리만 맞춰도 수술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수술 끝나고 바로 다음날 걷는다고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안 믿으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 그렇게 실제로 회복을 하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큰 부담보다는 생각보다 없었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건 무슨 명이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말이 좀 어렵게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대퇴골의 두자 머리 두자지 않습니까? 대퇴골두는 머리 부분에 피가 안 통해 피가 없어서 뼈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가 안 통해서 뼈가 죽는다라고 해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고도 하고 쉽게는 그냥 고관절 괴사. 옛날에는 주로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한 사람한테 주로 생겼잖아요. 요즘에는 어때? 이게 좀 나이 든 사람한테도 그런 이유 없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알코올을 좀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 그리고 혈관에 안 좋은 약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항암제, 스테로이드 그런 약재들을 많이 쓰신 분들이 입원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그런 이유가 없이도 나이가 고령화되면서 혈관이 저희가 모르지만 미세하게 약해지는 분들이 꽤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특발성이라 그러는데 이제는 특발성 무혈성 괴사가 과반수가 넘어갔습니다. 과반수가 넘어요? 네, 와. 넘어가서 이제는 그런 고령화층에서 무혈성 괴사의 환자의 빈도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초고령 사회의 아주 대표적인 질환이네. 그러면 고령화로 생기는 무혈성 괴사 몇 살 때 생겨요? 본격적인 골다공증 진행을 많이 했던 70대, 80대 그 시기부터는 이제 괴사의 빈도도 늘어납니다. 무혈성 괴사도 증상이 있어요? 무혈성 괴사는 이제 저희가 단계를 4개로 나누는데 첫 번째 단계는 엑스레이 찍어보면 멀쩡한데 이제 정밀 검사를 해보면 표시만 조금 나는 거고요. 2단계는 엑스레이 찍어도 표시는 나는데
뼈가 붕괴가 안 된 단계입니다. 뼈가 붕괴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관절염은 조금씩 통증이 오지만 무혈성 괴사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통증이 옵니다. 그럴 정도로 통증이 심하거든요. 오. 이렇게 집도 있으면은 기둥이 썩어서 딱 무너질 때 지붕이 확 내려앉지 않습니까? 고관절도 마찬가지로 뼈가 죽으면 그 뼈가 죽은 부분에서 골절이 생기면서 천장이 딱 무너져 내립니다. 그걸 우리가 골성 붕괴라고 그러는데 붕괴가 될 때 통증이 갑자기 확 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이 세기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정말 지옥에 갈 정도의 통증을 10점이라고 생각하면 대개 7점 내지 8점. 그래서 아파서 못 걷겠어요라고 응급실로 실려오는 분도 계시고요. 세상에. 그제 통증이 급작스럽게 온다는 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무혈성 괴사는 오는 병의 진행 속도가 사람마다 다 달라서 그리고 진행을 어느 정도까지 할지도 다 달라서 좀 천의 얼굴을 가진 병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혹시 무슨 어떤 자세가 특별히 안 된다거나 생활 속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을 때 아, 내가 좀 이 검사를 받아봐야 될까? 어떤 이런 어떤 증상이 있으면은 관절염 같이 천천히 진행하는 병은 물론 이렇게 관절 범위가 줄어드니까 양반 다리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다리가 벌리는 게 안 된다. 그런 표현도 하시는데 무혈성 괴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급작스럽게 통증이 오니까 앉았다 일어설 때 대표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체중을 디뎌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 방향 전환할 때 이럴 때는 순간적으로 힘을 딱 줘야 되니까 그럴 때 통증이 극심하게 온다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이건 치료는 어떻게 해요? 무혈성 괴사는 제일 아쉬운 게 약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해본 결과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 초기에는 지켜본다. 그리고 관절을 좀 아끼면서 근데 진행을 하면 수술한다. 수술이라는 거는 그 인공관절.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 대표적이고요. 그 단계별로 관절 보존하는 수술들도 지금까지 많이 연구가 되고 사용이 돼봤는데 큰 효과가 없어서 무혈성 괴사에 유일하게 확실하게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자, 다음은 3대 질환의 하이라이트. 고관절, 골절.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오는 거예요, 도대체? 고관절 골절은 대부분은 뼈가 약해서 생기는 경우고 우리가 저에너지 손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집에서 그냥 살짝 넘어졌을 뿐인데 그걸 낙상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런 것들 아주 작은 충격에 의해서도 골절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골절들을 이제 저에너지 손상에 의한 골다공증성 골절 또는 취약 골절 이래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고관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추락한다, 교통사고를 입는다 이런 거는 굉장히 강한 충격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강한 충격에 의해서 고관절 골절이 생기는 분들은 이제는 굉장히 적어졌고 지금은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초고령층 사회가 되면서 뼈가 약해지는 분들이 많으니까 무슨 기침하다가 올 수도 있어요. 기침하다 올 수도 있죠. 와 기침을 세게 했더니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러집니다.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어제부터 아파서 못 걷겠어 응급실로 실려오시는 분들.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넘어졌는데 좀 아파. 네. 이거 골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중요하죠. 네. 만약에 넘어졌다든지 충격이 왔으면 보통 이렇게 다리를 들죠. 들으라는데 다리를 못 들어요. 못 들어. 어긋나는 순간부터는 이게 딱 연결이 돼서 뼈가 연속성이 있으면 그 다리를 조금 들지만 아파도 어긋나면 다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절 안에 피가 고이니까 극심하게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사소한 충격으로 살짝 넘어졌는데 다리가 안 들리고 그다음에 여기 통증이 너무 심해지면은 골절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 한마디로 못 일어나시죠. 못 일어나.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병원에 왔잖아요.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환자가 다리가 편안한 자세를 해야 되니까 통증이 있을 때 고관절을 이렇게 조금 벌려서 구부려 주면 고관절의 용적이 늘어서 좀 덜 아파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관절 골절에 의심되는 부분 환자들이 오시면 되게 베개를 하나 받쳐드려요. 무릎 뒤에다가? 네네. 환자가 다리를 똑바로 하시고 되게 요렇게 돌아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베개를 받쳐줘서 고관절이 좀 구부러지고 밖으로 돌아가게 해드리면 좀 편해하십니다. 그러면 수술은 그 골절 후 며칠 있다 해요? 가능한 빨리 하는 게 좋다고는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은 몸에 지병이 좀 많으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술을 안전하게 위한 몇 가지 평가, 중요한 심장이라든지 아니면 폐 같은 중요 장기의 평가를 갖다가 어느 정도 최대한 빨리 시행을 하고 거기에 맞게 마취도 걸고 수술을 진행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한 다음에 환자들이 특별히 좀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까요? 어르신들은 근육이 좀 약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걱정되는 게 역시나 탈구입니다.
관절이 빠지는 현상. 손 수술하고 한 2달 정도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다리를 안으로 꺾는 자세 또는 양말 신는다, 신발 신는다고 과도하게 구부리는 자세 그런 것들은 좀 삼가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교육을 많이 시켜드리는 편입니다. 이제 자기 어머니가 고관절 골절이 왔어. 근데 나이가 뭐 94세야. 병원에서는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 뭐 수술을 해야 되나? 일단 고관절 골절은 정말 아주 극소의 그 어긋나지도 않고 뼈가 튼튼하고 살짝 근만 갖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수술해야지 뼈가 붙습니다. 네.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누워서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누워서 계시면 욕창, 폐렴, 그 다음에 요로감염 이 세 개가 3개월 이내에 안 생기는 분들이 드물 정도로 많이 생깁니다. 지금이라도 수술해서 어떻게든 최소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해주는 게 정답인 거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런 관절의 기능까지 회복은 않더라도 최소한 화장실은 다닐 수 있고 그렇지. 냉장고 문 열고 그렇지. 물 먹을 수 있는 정도. 맞아. 이거 최소한의 삶의 질이지 않습니까? 화장실은 갈 수 있게. 네, 화장실은 가야죠. 노년기에 고관절 골절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골다공증 관리하셔야죠. 뼈가 약해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은 근감소증 같이 근육이 약해져도 많이 안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파킨슨병이나 치매라든지 아니면 뇌혈관 질환 같이 몸의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신경 근육계 질환들도 낙성을 잘 일으키니까 고관절 골절이 잘 올 수 있습니다. 또 시력 관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 그렇죠. 안과적인 시력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평소에 좀 약간 균형감 있는 훈련 뭐 이렇게 그런 거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균형감 있는 훈련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눈 감고 뭐 한쪽 다리 드세요. 뭐 그런 운동을 시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균형 감각을 위해서 이제 팽행봉 같은 거 잡고 있는 거에서 한쪽 떼는 거, 팔을 떼는 것도 좋고요. 다리를 두 쪽 떼 들고 한쪽 떼보는 것도 좋고 균형감 있게 운동하는 건 아주 중요한 운동입니다. 네, 노년기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우리 고관절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OX 퀴즈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고관절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아프다. 오입니다. 관절이라는 것은 노화가 되면 누구나 다 연골이 약해지고 뼈에 관절염이 안 생길 수가 없고요. 근육도 약해지고 인대도 약해지기 때문에 그 증상의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누구나 다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고관절에 도움이 될 만한 운동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우리가 걷는 운동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지 걷는 거, 그 다음에 실내 자전거 타는 거, 물속에서 걷는 거, 요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걷는 운동을 기르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러고요. 그뿐만 아니라 근력을 주변에 강화시키는 운동들이 걷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관절은 외전근이라 그래서 다리를 벌리는 근육들이 걷는 데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는 건 대표적인 게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옆으로 드는 운동. 그래서 엉덩이에 이제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다음 팩트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중이 늘수록 고관절의 부담도 증가한다. 오, 와. 고관절도 무릎처럼 똑같이 체중에 부담을 느껴요. 무릎보다 훨씬 더 많이 느껴요. 무릎보다 더. 고관절은 우리 몸에 말씀드린 첫 관문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우리 몸에 있는 체중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한쪽 다리로 서면은 거의 5배 이상 내 체중을 견딥니다. 그래서 체중 변화에 아주 민감한 관절입니다. 퇴행성 고관절염 있는 분한테는 살을 좀 빼라고 그러겠네요. 그렇죠. 체중을 줄여주면 고관절 통증에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팩트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엉덩방아를 찢고 나서 걸을 수 있으면 골절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면 이건 O고요. 근데 아니다라고 말하면 X라고 됩니다. 만약에 어긋나지 않고 살짝 금방 갔을 경우에는 통증은 있지만 걸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어긋나는 순간부터는 다리를 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두 개는 조금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엉덩방아를 찧었다, 좀 고령이다 하면은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사 치료나 물리 치료만 꾸준히 받으면 수술을 피할 수 있다. 사실 O라고 들고 싶은데 X라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염증을 줄여주고
통증을 치료해주는 거는 할 수가 있지만 기존에 악화된 관절의 그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살아가는데 편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초고령사에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3대 질환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오늘 우리 몸의 중심 고관절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 교수가 이 고관절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고관절은 많은 분들이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심각한 병이었어요? 라고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묵의 관절이라고 표현하고 관절이 어디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서해부라든지 다리가 움직이는 첫 부분이 불편하시다면 일단 병원에 와서 기본적인 검진과 그림의 엑스레이 같은 간단한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골다공증이 생기지 않게 뼈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들으면서 이게 초고령사의 관절의 첫 관문, 이 고관절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나이 들어서 아주 끝까지 활동력 있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상민 고대구려병원 정형외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